자, 창의적 문제해결 수학입니다. 우리는 몇 학년입니까?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네. 우리는 5학년, 6학년 과정입니다. 그지? 자, 5학년, 6학년 과정입니다. 이 교재는 영재교육원 대비하는 교재이고요. 꼭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탐구라든지 수학적 탐구, 과학적 탐구, 보고서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책을 만든 아저씨는 대단한 아저씨죠. 엄청난 아저씨입니다. 이 책을 만든 아저씨는 엄청 대단하고 멋있고 잘생겼다,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은 이 교재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8장.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주 한 단원씩 우리는 앞으로 8주간, 그지? 그렇다면 2개월간 이 교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면서 선생님이 내주는 뭐 과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과제를 한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준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른 친구들과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하면서 자, 보시면 첫 번째 단원 뭐 효율적인 유럽 여행, 두 번째 서울시에 필요한 미용사수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차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페이지 효율적인 유럽 여행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붓 그리기 해본 친구? 뭔 소리야? 줌 전체 5.54, 3.54GB예요. 그거를 왜 얘기하는 거지? 그지? 다 해본 적 있지? 그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어? 줌이 몇 개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나한테 보는 건가? 아, 그렇구나. 아, 민호가 나한테 뭔가 보내서 선생님은 보이는데 다른 친구도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채팅, 이런 번거로운 기능이. 자, 이렇게, 오케이. 아니야. 선생님 지금 뭔가 확인하느라 그랬고. 다시 원래 수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붓 그리기 해본 적 있지? 한붓 그리기. 한붓 그리기. 그 다음에, 아, 어? 채팅을 나한테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재미없잖아. 일단 채팅 열어놓을게. 음. 책이 달라? 책이 다르다니. 무슨 책이야? 무슨 책이야? 첫 번째 페이지가 이게 아니야? 책이 다르다는 것은 이따가 해결하도록 하자. 알겠지? 일단 수업에 들어왔으니까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한붓 그리기 해봤을 텐데 한붓 그리기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간다거나 모든 길을 다 지나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한 모든 점을 지나서 다른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간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하게 되는데 그 실생활에 활용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경로를 짜거나 경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동하는 경로 여행 경로를 짠다든지 배달 경로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 더 활용할 수 있냐면 뭐 지하철 노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 전기선 이런 것들을 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줄게요. 백연서 읽어주세요. 연서야, 마이크 열 수 있어? 네. 읽어주세요.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 여행을 꿈꾸었다. 윌리엄은 1800년 중반 12면체 모양으로 수수께끼 하나를 제시했다. 어떤 수수께끼였을까요?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박승현. 20개의 꼭지점에 도시 이름을 붙이고 어떤 도시에서 출발한 후 길을 따라서 한 도시를 한 번만 방문하여 최초의 출발 도시로 돌아오는 것이다.
세계 유명 도시를 단 한 번씩만 지나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었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강선. 강선, 선이야? 해밀턴은 입체 도형인 12명체 평평한 종이 위에 놓고 위에 납작하게 눌러 평면으로 만든 후 20개의 도시에 해당하는 점을 찍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나 백길을 모서리로 연결했다.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리고 20개의 도시를 한 번씩만 지나는 여행 경로를 이렇게 잡았어. 입체적인 녀석을 꼭 눌러갖고 평면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선으로 이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김문영. 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제일 먼저 여행의 목적을 정하고 목적과 경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한다. 큰 목적지가 정해지고 나면 여행할 세부 목적지를 정한다. 그쵸. 여기까지. 끝까지 말고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김민호. 세부 목적지를 정한 후에는 반드시 지도상에서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위치와 거리, 교통수단에 따라서 하루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이동 경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박상준. 만약 유럽 8개국을 여행한다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가장 경제적이고 낭비되는 시간 없이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효율적인 경로 찾아보는 내용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읽어줍니다. 재현이가 읽어주세요.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로 해밀턴 경로라고 한다. 다음 그림 중 해일턴 경로가 있는 그림을 잡고 해일턴 경로를 그리시오. 자, 해밀턴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뭐 이런 거? 한 번씩만 지나는, 여기 돌아와야 되는구나.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를 해밀턴 경로라고 합니다. 이런 경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다면 그리시고요. 그죠? 없다면 못 그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점 두 번 가는 건가? 될 것 같은데? 그지? 될 것 같지? 동그리. 홀수점에서 홀수점으로 아니고 뭐 이렇게 가볼까? 어때? 이렇게 가면 가능하네. 그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점을 두 번 지나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해서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이런 방법으로 경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문제를 읽어줍니다. 조하민, 하민아. 하민아? 우리 하민이 마이크 열 줄 모르나 보다. 그지? 잠깐만요. 아니에요. 읽어줘. 다음 그림의 점 A에서 시작하여 모든 점을 한 번씩 지난 후 점 A로 돌아오는 해밀턴 경로를 모두 그리시오. 자, 점 A에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점 A로 다시 돌아오는 해밀턴 경로를 모두 그리래. 모두. 여기서 시작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그리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나?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반대로 갈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그지? 방향은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지? 다른 것도 뭐 있냐? 밑으로 위로 갔으니까 여기로 갔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방향은 반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얘네들 한 세트. 요렇게 가는 것도 하나.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모양은 요런 모양 한 세트, 요런 모양 한 세트, 요런 모양 한 세트가 있을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 출발하는 방향과 도착하는 방향이 다른 거지. 이렇게 모양은 같지만 방향이 다른 경우가 2개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를 모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지? 자, 되죠? 산정이 같은 경우는 위로 가는 경우 이렇게 찾았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경로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가는 경우 2가지 방법, 이렇게 가는 경우 2가지 방법,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 2가지 방법. 이렇게 이 3가지 경로를 이용해서 빠짐없이 모두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잘했어, 산정아. 그치? 그렇지. 산정이 열심히 하니까. 좋아. 그치? 다른 사이트에서 하다가 줌으로 와서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괜찮아. 선생님도 안 넘어가지? 다음 페이지로? 멈춘 건가? 자, 다음 페이지. 자, 1번 문제 여기 읽어줍니다. 여기서부터 다 읽어야겠네. 다 읽어주세요. 누가 읽을까? 최수민이 읽어주세요. 택시기사는 기역부터 리을 4개의 지역을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물류 창고에 있는 기역 지역에서 물건을 차에 싣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4개 지역의 물건을 모두 배달하고 다시 물류 창고가 있는 기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물건을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해미터 경로를 쓰고 이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기억에서 출발해서 기억으로 도착해야 되는 그런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채팅 닫는다? 응? 뭔 헛소리를 니네들끼리 하고 있어? 수업에 관련 있는 내용도 아니면서 쓸데없는 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 어린이들 수업에 집중. 오케이? 너 말이야 너. 물음표 너. 물음표 너. 그 다음에 물음표 너에게 반응하는 어떤 어린이들. 오케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 오케이? 자, 이렇게 4개 지역의 물건을 모두 싹 다 전부 배달하고 오는데 가장 시간이 짧은 해밀턴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팅창을 닫아야겠지. 정신 못 차리네. 채팅하지 마라 니네. 그지?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짧은 경로를,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짧은 경로들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자, 이게 짧고 그 다음 짧은 게 뭐 40분, 그 다음 45분, 뭐 60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이거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니면 2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시간이 긴 경로를 삭제하는 거야. 배제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없애는 거지. 어디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냐? 난 좋아. 어떤 길이든 좋지만 이 길만은 가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것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또 이것만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지 사실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알겠죠? 내가 이 길만은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이 길만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잠깐만. 여러분이 주석이 작동하나 보다. 그지?
이 길은 요 길은 반드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간이 짧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어떤 경로로 갈 수 있을까요? 뭐 20분짜리 경로로 갔다가 그 다음 40분짜리 경로를 갔다가 45분짜리 이렇게 돌아오는 이 경로가 가장 짧은 경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의 시간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20, 40, 이거 얼마였지? 90분. 90분 더하기 요 60분.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60, 90, 40, 60, 60, 120, 2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210분이 걸립니다. 야, 이거 왜 순서가 바뀌지? 참가자들 순서가 안 바뀌게 할 수 없네. 나가다 들어온 건가? 안 되겠다. 너네들이 마이크도 열 수 없도록 만들어 줄게. 통제가 안 되면 선생님이 통제해 줄게. 알겠지? 채팅창에 난장 부리면 채팅창도 맞고 스피커에 난장 부리면 스피커도 맞고 마이크도 맞고 그렇게 해야지 뭐. 누구 때문이냐 얘기 안 한다? 본인 알 거야, 그지? 마이크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상당히 재밌게 놀았던 친구가 있어. 반성해라. 자, 이렇게 210분이 걸리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다른 경로가 더 짧은 경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경로. 난 90분을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가능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70분, 40분, 45분, 60분. 이렇게 계산하면 몇 분 됩니까? 100분, 170, 215분. 이게 더 기네. 그지? 아깝게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은 경로 중에 더 짧은 경로 어떤 경로입니까? 요 경로 이용해서 배달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기역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리을, 니은, 디귿 다시 기역으로 오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 거죠. 그죠? 기역에서 디귿 갔다가 니은 갔다가 리을 갔다가 다시 기역으로 돌아오는 요 경로 똑같이 210분 걸리는 경로 두 가지 경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경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 않고 뭐 이렇게 예약했던 건가? 90분 안 간 거 했던 거네, 그지? 그러면 다른 경로 어떤 경로 있을까? 일로 가는 경로 했고 일로 가는 경로 했고 일로 가는 경로 했네. 일로 가는 경로는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다른 경로들이 있을 텐데 그 경로들마다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인지 확인해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 210분이 걸리는 경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음? 다음 페이지 가자. 왜 안 움직이냐? 자, 여기 문제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읽을게. 그래 되지? 채팅창 열렸고 그 다음에 마이크 열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산정 읽어줍니다. 산정아, 마이크 열려. 해봐. 마이크를 안 켰어요. 응, 읽어줘.
한 달 동안 유럽 8개국 여행을 하려고 한다.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하여 6개의 나라를 어, 거친 후 영국에 도착한다고 할 때 가장 적은 비용이 들고 이동 시간이 최소인 효율적인 여행 경로를 계획하고 미안. 이때의 비용과 이동 시간을 프리자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좋아. 유럽 8개국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해서 6개 나라를 거치고 영국에 다시 도착합니다. 자, 여기가 영국이 어디냐면 런던. 영국이지. 맞나?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해서 영국까지 가는 경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이나? 빨간 선에 잘 안 보이나? 선생님이 방금 뭐 했냐면 여러분한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먼저 띄워놨어야 하는데 이 문제 어려워? 저기 보면 각 도시별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코 프라하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160달러에 1시간 50분이 걸리고 스위스 베른까지 가는 데는 170달러에 1시간 40분이 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는 180달러에 2시간 반이 걸리고 프랑스 파리는 150달러에 1시간 40분이 걸리고 영국 런던은 140달러에 1시간 50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체코 프라하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쭉 정리해 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여러분이 이동하는데 책이 없는데요는 뭐야? 책이 없어? 선생님. 아니, 마이크 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채팅창에 써. 자, 이렇게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책 뒤쪽에 쭉 가보면 몇 페이지인지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부록,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참고해서 앞에서 봤던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닌데?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지? 조건, 체코 프라하, 독일 베를린 모든 도시를 한 번씩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각 나라를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를 고려합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합니다. 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경로를 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교통비와 이동 시간을 둘 다 고려하려면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하나요? 다 따져도 되지. 어떤 경우가 가장 교통비가 적고 어떤 경우가 같은 이동 시간이 적고 다 따질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준 이유는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고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프라하에서 뭐 베를린으로 갔다가 베를린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스위스 베른으로 갔다가 그 다음 로마로 갔다가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파리를 지나서 런던으로 가는 선생님은 이런 경로를 정했단 말이야.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로에 따른 경비와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걸리는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선생님은 이 경비도 적게 들고 이동 시간도 적게 드는 이런 경로를 찾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가능하면 교통비가 적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 그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은 오래 걸려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잖아.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동 시간이 적게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은 넘쳐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지?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것을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정한 경로는 이런 경로고요. 이런 경로를 따르기 위해서 선생님은 지도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분명히 선생님도 그 아까 보여줬던 요 페이지 있지? 요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라하에서 멀리 가기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베를린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베를린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요.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을 고려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보고, 그지? 기준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답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정한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면 경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한 결과는 경비는 12,000달러,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10시간 50분 이렇게 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한 경로가 있어. 선생님, 저는 교통비를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 그지라서 교통비가 적게 드는 걸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정한 것보다 교통비가 많이 들어. 교통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저는 이동 경로를 짰어요. 그랬더니 이동하는데 드는 경로가 13,500달러예요. 잘했죠? 잘했냐? 잘했냐? 12,000달러라고 했나? 1,200달러, 12,000달러? 10, 100, 1000. 1,200달러가 맞는 것 같아. 1,200달러가 맞아? 12,000달러 하면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구한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왔는데 저는 비용을 적게 가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선생님이 정한 기준을 보고 경비를 우선으로 했다면 이거 같거나 적어도 같거나 이거보다 적은 비용이 나와야 돼.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했어. 이거보다 더 짧게 걸리거나 적어도 이거랑 같은 시간이 나와야 돼. 알겠지? 자신이 정한 경로에 대한 경비와 이동 시간을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정해준 기준과 비교했을 때 나는 잘 구했구나. 아니면 선생님이 정한 경로를 따라서 여러분도 경비와 이동 시간을 구해보는 것도 괜찮고. 오케이? 됐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든 아저씨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엄청 고생했거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여러분에게 한 가지로 정해지는 답이 한 개가 딱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잖아, 나는 이 순서가 아니고 다른 순서로 가고 싶은데 다른 순서로 가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해서 조건을 달고 여러분이 다른 답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이 책을 만든 아저씨의 고생담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자, 8나라 가는데 120만 원이면 비교적 싼 거 아닌가요? 모르지. 걸어가면 되잖아. 걸어가면 한 푼도 안 들어. 자, 아닌가? 영국 갈 때 배는 타야겠구나. 8나라 가는데 120만 원. 모르지 뭐.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니? 프리패스 같은 거?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 뭐 이런 패스 있었어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놀러 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그 여행 갈 때 그 필수인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유럽 기차를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기차를 타는데, 유럽을 연결하는 기차를 타는데 패스 같은 거 있어. 그래서 얼마 주고 한 달치를 사는 거야.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기차를 탈 수 있어. 그러면 그 패스 내고 다 돌아다니는 거지. 예전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난해서 유럽은 가지 못했고요. 그지? 슬프다. 슬프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이어갑니다. 누가 읽을 차례냐? 한 번씩 다 읽었지? 백연서, 연서가 1번 다시 읽어주세요. 효율적인 유럽 여행 경로를 계획할 때처럼 해밀턴 경로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를 3가지 서술하시오. 잘 읽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데 해밀턴 경로가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도 이 해밀턴 경로를 찾는,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방법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한 것처럼 어떤 여행 경로를 짤 때, 사실 여러분 여행 경로를 짤 수 있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런 나이는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좀 더 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혼자 처음으로 단독으로 가출한 건 아니고 여행을 처음 갔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한번 얘기해 줬나?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한테 방학이었어. 겨울방학. 아버지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를 뵙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특하게 그래 할머니를 보고 오겠다고? 그래 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재롱도 좀 떨고 챙겨드리고 해라. 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았지. 그래서 차비 받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손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용돈 좀 주셨지. 그래서 아버지가 준 돈과 할머니가 준 용돈 2개 더해가지고 3일 동안 몰래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갔더니 엄청 혼났지. 아무튼 그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곧 여러분 스스로 이제 여행 경로를 짜는 그런 때가 올 거야. 선생님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돌아다니고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여행 경로를 잘 안 짜거든.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아무데나 눈에 띄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맛있어 보이면 먹고 좋아 보이면 구경하고 이렇게 숙소 정도만 정하고 가는데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쉽지가 않아. 내가 그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숙소를 정하고 어느 도시에서 며칠 있을지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어디를 갈지 꼭 가야 될 곳들 몇 군데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경로를 짜서 미리 숙소도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시들을 어떤 순서로 여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런 효율적인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택배를 배달하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배송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배송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렇지. 지하철 노선 맞아.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전기라든지 아니면 수도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연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효율적인 경로가 필요할 것이고요. 심부름하는 거? 그래, 심부름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너 시간은 소중하니까. 심부름? 심부름하는 경로. 근데 뭐 심부름하는 경로가 있냐? 요즘 심부름 잘 안 시키시지 않나? 뭐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은행 가서 돈 찾는 건 여러분한테 시키기 좀 그렇겠다, 그지? 나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돈 찾는 건 좀 시키기 그런 것 같아. 슈퍼 가서 우유 사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려서 식빵 사서 돌아오렴. 그러면 슈퍼를 먼저 갈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갈지, 빵 가게를 먼저 갈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의 심부름 경로 뭐 이런 거 중요한 건가? 어? 중요하지. 선생님도 카드 준다. 카드. 어린이들한테 그 심부름 시킬 때 카드를 준다. 돈 남으면 우리 아들한테 뜯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그다음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박승현, 승현이가 읽어주세요. 해밀턴 경로는 각 변이 가지는 가중치와 연결되어 컴퓨터 과학이나 도시 계획을 할 때 사용되는 필수 이론으로 발달되었다. 다음 그림에서 8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렇다. 끝까지 읽어줍니다. 강선. 선아.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를 만들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만든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으려고 한다. 다음 그림의 최단 경로를 표시하시오. 단, 그림의 숫자 거리는 킬로미터를 나타낸다. 고마워. 잘 읽어줬습니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최단 거리, 효율적인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긴 거리를 진이 아니고 어떻게 긴 거리를 삭제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기서 지금 짧은 경로를 먼저 선택한다. 5, 4,
5, 3, 6, 4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10이 연결되면 되고, 뭐 12 연결되면 되고. 이 중에 14가 더 짧으니까 14를 연결하면 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짧은 경로가 나올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한 방법은 짧은 길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 됐지? 이해되지? 짧은 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긴 부분을, 긴 경로를 먼저 지우는 거야. 나는 긴 길로 안 갈 거야. 22 이 길은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긴 거. 18 너 안 할 거야. 17 너도 안 할 거야. 16 있어 없어. 15 너 안 할 거야. 누구야? 마이크가 안 꺼져 있었네.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남은 길을 연결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좋았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가라. 시간은 다 돼가고 화면은 멈춰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넘어가냐? 됐어? 됐다. 어우야. 이렇게 오래 걸려도 돼? 뽀뽀하는 표정으로 스탑했어?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춘 친구는 없겠지? 멀리 이렇게 가려라. 그런 이상한 표정이 나왔다면 이렇게 손으로 선생님 얼굴을 가리도록 해라. 알겠지?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그 표정은 안 돼요. 이렇게. 자, 3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누가 읽을까요? 김문영, 문영이가 읽어주세요. 해밀턴 경로는 주어진 분야별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시간표를 작성할 때에도 사용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김민호. 어느 초등학교 연극과 학생들이 학예회 때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였다. 다음 편은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각 작업에 걸리는 시간 및 작업의 순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걸리는 시간 주어져 있고요.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선정하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없으니까 먼저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작품 선정, 작품 선정하는데 며칠? 4일. 그 다음에 장소 선정하는데 2일. 그러면 그걸 절반 정도.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A가 이걸 A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거 A고 이거 B. 그지?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거 배우 섭외. C가 며칠 동안? 4일 동안 진행되겠지. C가 4일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B가 끝났어. 그러면 누구도 무대 꾸미기도 5일 동안 진행될 겁니다. 이게 D. 5일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공연 연습은 C, D가 끝나야 되니까 요 시기부터, 요 타이밍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그지? 이때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 무대 꾸미기 D 됐고 공연 연습 10일. E가 10일 됐고 그 다음에 초청장 발송 C가 끝난 다음에 초청장 발송을 할 수가 있어. C가 끝난 다음에 초청장 발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3일짜리니까 큰 영향을 줄 수 없겠다. 그지? F C가 끝나는 3일. 이거 C라고 쓰면 안 되고 3일. 공연. 이 F가 끝난 다음에 공연이 진행되겠지. 이틀 동안. G가 이틀 동안.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들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쭉 계산해 보면 며칠이면 됩니까? 여기 4일. 여기는 5일. 이게 10일.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내가 헷갈려서 그래. 자, 자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 끝나는 데까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끊어주면 여기는 4일, 여기는 5일, 여기는 10일, 여기는 2일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날짜는 모두 며칠입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2 21일 총 21일이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연극 공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최소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는 경로,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일의 순서를 따라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든 거리가 됐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했던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뒤쪽에는 탐구 보고서 있죠. 탐구 주제, 뭐 예를 들면 효율적인 유럽 여행 경로를 찾아보자. 탐구 문제 어떻게 하면 경로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중에서 나는 뭐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탐구 보고서를 여기 보면 융합사고 스텝 3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스텝 2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인식 스텝 1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만든 아저씨가 여러분이 쉽게 보고서를 쓸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힌트까지 줘놨어. 괜찮지? 친절하지? 맞지? 그렇다고 해 빨리. 그러니까 한번 탐구 보고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보고서 써야 되는지 예시 보고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2장 2단원 내용이 뭐지? 다음 장 2단원의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에 필요한 미용사수 페르미 추정법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예습해 오는 걸 숙제로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야. 숙제 있어야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